받았어요, 받았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차트 공감지기 이만화입니다. 네, 오늘도 공감과 재미가 가득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지금 공감 차트 6화 출발할게요. 올해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 당연히 세웠죠. 내년도까지 세웠어요, 내년도까지. 내년도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원력 요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원력 요항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직장인이 피로를 날릴 수 있는 2021년 공휴일이 총 64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수는 113일로 집계가 됐네요. 가장 긴 연휴는 언제예요?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전주 주말부터 연휴 3일을 연결하면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총 5일이 되는 거죠.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연차 내면 9일이네요, 총. 이런 거는 먼저 휴가 내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야근 좋아!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받았어. 정상부서 가서 받았죠.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그게 좀 고민인데 어디에서 써야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좀 고민하던 차에 이 기분 좋은 제가 소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우선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열리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제품만을 판매하는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최대 87% 가격 할인과 또 1인 1품목 소특가 타임 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득템하세요. 6.25 전쟁 70주년, 대한민국을 빛낸 어느 여성 호국용사의 이야기.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잖아요. 이번 공감 559호에서는 전쟁 당시에 17살의 나이로 학도병으로 참전한 정기숙님의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읽으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경험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때의 일화입니다. 밤에 행군을 하면 너무 깜깜해 앞사람도 안 보였다. 어떤 날은 골짜기를 가다 보면 보이진 않지만 발치에 걸리는 게 있었다. 시체였다. 그런 시체들을 밟고 걷기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지원했던 동기생 4명 중에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16년에는 정기숙님의 모교인 춘천여고에 여학생 학도병 명비가 세워졌다고 하죠. 여학도병만을 위한 최초의 명비였다고 합니다. 여성 전쟁 영웅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해야겠습니다. 적극 재정으로 나라 경제가 큰일 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나라비 걱정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국가 채무가 늘었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6월 3일에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2020년 재정 적자와 또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이 불가피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당장은 빚이 늘더라도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려놓아야 나중에 빚도 갚을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다른 나라보다 빚이 많은 건가요? 아니에요. 한국의 재정 상태는 다른 나라들에 견줘봐도 건전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의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요, 외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건전한지 알 수 있어요.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OECD 평균 109.2%인데요. 한국은 미국,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습니다. 그럼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 없어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2000년 이후에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지속해서 높아졌지만 국가 신용 등급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때요? 그럼? 이것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빠른 재정 집행으로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발판,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 뭐예요? 그린은 친환경을, 뉴딜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의미해요. 피디님, 제가 예전에 진짜 목이 터져라 뉴딜 설명했는데 기억해요? 자료화면 띄워드릴게요.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 그러니까요.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접목시키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까지 산업 구조는 석유나 석탄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중심이었잖아요. 하지만 환경 오염과 또 기상 이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런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인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또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중요한 정책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이게 세계적으로도 화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의 밑그림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도시나 공간 또 생활 인프라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그린 뉴딜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더니 벌써 끝났어요. 항상 나만 아쉬워? 아쉽죠? 아쉽죠? 여러분, 이미 구독은 하셨죠? 혹시나 깜빡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이만아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